자, 시작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최종 경제학 정리를 이제 하기로 했는데요. 이제 약간 이제 고민했어요. 사실은 뭐 모의고사 시험 보는 그 커리까지 넣을까 했는데 그건 따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원하시지 않은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마지막에 시간을 정해서 풀어보는 연습은 꼭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원도 모의고사 한 번 정도 보는 것 같은데, 뭐 다른 학원 수업 시험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늘 강조하듯이 시험 문제가 간평사랑 다른 스타일 출제될 가능성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경제학 하시는 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뭐 회계사, 공무원 다 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 시즌이 우리보다 먼저 보는 게 회계사 시험이거든. 그러니까 회계사 시험 문제에서 모의고사를 본단 말이야. 그걸 냈던 걸 회계사 시험 우리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한 거의 5배, 10배 정도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넘사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 냈던 문제들을 우리 간평 시험에 이제 선생님들이 시간이 없거든. 내버리게 되면 우와 왜 이렇게 어려워 할 수 있는데 우리랑 결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행정고시 5급 문제를 막 이렇게 낸 거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이게 또 좌절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공무원 시험 문제 스타일이 괜찮은데 그건 좀 우리보다 난이도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좀 잘 보세요. 이게 경작 범위가 이렇게 뭐 공무원 다 이렇게 있는데 약간 출제되는 포인트랑 결이 다릅니다. 물론 이제 기본 강의는 저도 할 때 당연히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되니까 당연히 알아야 될 얘기는 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도 그걸 다 가져가 버리면은 약간 시험 문제랑 관련 없는 수능 경제 풀어보는 거 도움 되겠지. 근데 우리랑 당장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단 말이죠. 저 행시 5급 공채하는 경작 듣고 간평 봐도 됩니까? 당연히 되지.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여유가 많고 뭐 회계 이런 취미로 할 상황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아무튼 결론은 간평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공부를 하시는데 기출문제를 좀 보세요. 근데 이 자료 하나 드렸잖아요. 그거 보면서 어떤 문제가 주로 출제되는가 그걸 보면서 하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마무리 정리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교재는 요 정명렬 선생님 책에 하루의 끝장내기 요 책으로 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이제 장점이 뭐냐면 경작에 나오는 토픽들이 다 정리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간평에 좀 특화된 내용들만 그리고 출제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럼 다른 거 안 해도 됩니까? 그건 아니지. 그건 지금까지 기본 강의 때부터 핵심 체크부터 다 한 거잖아. 그것부터 안 했다 그러면 우리 시험이 그렇게 날로 먹는 시험이 아니거든. 그러면 그게 안 되셨으면 그냥 겸허한 마음가짐으로 그냥 가시고 지금 욕심을 낼 수 없어요. 차라리 1년 후를 그냥 생각하더라도 그냥 열심히 하시고 그냥 최선을 다하셔야 돼. 그래야지 내년에 올해 시험이 안 됐다 하더라도 내년 시험 볼 때 강자로 나서게 되는 거지.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수업 듣는데 야 이번 반 수업은 재수강들이 많대. 재수강생들이. 아니 재수강생들이 진짜 A뿔을 이렇게 받을 정도인데 몸이 아파서 시험 못 봐가지고 안타깝게 그렇게 시험을 이제 학점이 낮은 재수강생들이면은 괜찮지. 근데 뭐 니나노 하고 수업도 잘 안 듣고 빠지고 공부 안 했던데 재수강이다. 그럼 오히려 더 초수강보다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남은 시점에는 실전에 가깝게 공부를 하시되 근데 지금부터 뭐 기초부터 할 수는 없어요. 경작이란 무엇인가 이걸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조금 이제 기초부터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책에 그런 게 다 담겨 있는데 공부가 좀 안 되신 분들은 이 책에 있는 기초적인 내용도 한번 보시긴 하는데 제가 출제 포인트별로 해가지고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대로 따라오시고 그래서 오늘은 시험에 출제되는 포인트 이론 내용을 좀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약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어떤 선생님들은 상관없어 가지고 계신 기본 강의 내용을 보시면서 리뷰를 하세요. 스스로 좀 보완을 해 나가시고 다음 시간에 있잖아요.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그거까지 복습하셔야 돼. 우리 책 뒤에 보면 또 장점이 중간에 있죠. OX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OX 문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 시험 문제는 풀 문제로 보시는 게 좋아. 그리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를 보면서 OX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도 여기 선생님께서 이렇게 OX를 잘 정리해 주셨으니까 거기서 우리 시험과 관련된 걸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그게 우리가 하는 최소한의 그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면 저 어떻게 면과랑 아닙니다. 명가락도 제대로 해야 명가락을
면하는 거지. 그냥 그냥 이 최종 강의만 좀 듣는다고 명가락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게 그래. 올림픽 하잖아. 그러면 내가 축구 실전에 간다 해서 슛 연습만 하면 됩니까? 기초 체력서부터 볼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것까지 다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요 강의는 여러분들의 그냥 약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거니까 최소한 요 정도는 알고 들어가자. 라는 차원에서 보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객관식은 우리 책을 보시면 이제 토픽별로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토픽별로 할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공부 상황에 따라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연도별 기출문제를 잘 보세요. 그래서 한 10개년 정도만 보시면 한 400문제 되거든. 그러면 거기 있는 정도만 쭉 하시면 되죠.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절대 우리 시험도 그렇긴 하겠지만 다른 과목도 그렇고 시험에서 점수가 안 나왔습니다. 그냥 참고로 보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다른 학원 모의고사를 이렇게 보셨다. 우리 학원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야. 시험을 보시는 건 반드시 보셔야 돼. 왜냐면 이게 전범위로 모의고사 시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시는데 점수는 저 같으면 채점 안 하겠어. 그냥 그거 왜 채점해? 기분만 나쁘지. 그러니까 버리세요. 버리고 기출문제만 보세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거의 다 대부분 다 기출인데 다른 회계사 기출 이런 거 가져올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 그러면은 그건 우리랑은 약간 다른 결이니까 그걸 공부해. 지금 여러분들 회계사 공무원 시험 준비합니까?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간편 기출 문제만 그냥 반복해서 보시고 그게 이해가 되면 잘 된 거야. 아셨죠? 그래서 제가 엑셀에다가 이렇게 표로 여기 정리한 거 나눠드렸는데 그걸 좀 보세요. 그래서 수요 공급에서 몇 문제 나옵니까? 몇 문제 나오는 게 뭐가 중요해요? 어떤 포인트가 나왔나? 이게 중요하죠. 근데 대부분은 생산 요소 시장은 아예 통으로 버릴까? 그걸 왜 통으로 버려요? 여가 노동하고 그냥 지대 요 정도만 그냥 하시면 되지. 아니면 소득 불평등 지수를 측정하는 거. 그 정도만 하면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업 끝나면 바로바로 복습 좀 잘 하시고 우리 수업도 중간중간 쉬잖아요. 여러분들은 쉬지 마세요. 그냥 쉬는 시간에 제가 판서했던 거나 책에 짚어드렸던 거를요. 이게 그림 같은 것들은 눈을 크게 떠서 사진 찍듯이 지금 바로 그냥 복습하세요. 오늘 집에 가서 해야지. 안 됩니다. 그럴 시간 없습니다. 아직은 시간 여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럴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집중해서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책은 순서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정리가 되게 잘 돼 있고, 그래서 경작에서 제일, 이렇게 되게 꼼꼼하세요. 이거 선생님도 제가 잘 아는데, 근데 꼼꼼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책의 퀄리티도 높고, 오랫동안 강의하셨던 분이셔가지고, 믿고 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요거 책 들어가서 6페이지 갈게요. 경제학의 기초, 이쪽부터 봅시다. 자, 챕터 1장 해가지고 경제학의 기초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시험 문제거리는 없습니다.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생산 가능 곡선 그거 하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 여기서 떠오르는 거 뭐가 있습니까? 생산 가능 곡선 뭐가 떠오르시나? 자, 생산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능한 이걸 얘기하는데 이 안에 담겨 있는 게 뭐예요? 담겨 있는 게 내가 최대한 가능한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 이런 거니까 사실은 희소성이 여기 담겨져 있다니까요. 희소성. 얘가 이렇게 타노스 같이 힘이 워낙 무한히 세고 신과 같은 존재면 가능 자체가 위로 뻥 뚫려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는데 뭔가 생산할 수 있는 가능한 제약 조건이 있다라는 건 희소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의 형태가 중요한 건데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 형태 보시면 PPC라고 하죠. PPC가 우하향한다. 이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희소성을 반영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우하향하는 게 당연히 아시겠지만 세 가지 정도 있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요. 우하향할 때 여기 이제 X제곱, Y제가 됩니다. 버터와 탱크 이렇게 해도 되고 우하향할 때 보통 이렇게 우하향하게 그리는데 이렇게도 우하향할 수 있고 이렇게도 우하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흔히 제일 위에 있는 방법을 쓰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럼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는 이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원점에 대해서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걸 오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오목하다라는 게 x제를 추가적으로 생산시킬 때 포기해야 되는 y제가 많은 거야. 그래서 이게 기회비용이 어떻다? 기회비용이 체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얘는 기회비용이 일정하고 얘는 기회비용이 체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뒤에 나중에 리카르도 비교우위 정리할 때 써먹긴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요 기회비용이 체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이게 뭐라고요? 밑에 보시면 한계 변환율, 이거 약자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한계 변환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MRT 이렇게 얘기하죠. XY 이렇게요. 뒤에 일반균형 파트에서도 우리 얘기합니다. MRS랑 비교하죠. 자, 이게 끝에 보시면 뭐냐면 델타 X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냥 X제에 대한 한계 비용 비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자에 초점 맞춰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 델타 X 뭐 이렇게 하다가 한계 변환율이 뭐야? 그러면 잠깐 그거 제가 어려운 파트인데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X제에 대한 비용이다. 한계 비용이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계 비용이 여기 보시면 점차 접선의 기울기가 커진다라고 하면 뭐야? 그러니까 X제에 대한 비용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MRT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책에서는 바로 그림 밑에 MCX가 커지고 MCY가 감소 다 양쪽 보는데, 지금 시험장에서는 양쪽 다 보시면 헷갈려. 두 개밖에 없는데 헷갈리니까 분자에만 초점을 맞추시죠. 그래서 한계 변환율이 체증한다는 의미는 그러면 이걸 X제를 증가시, 자, 한계 비용 코스트라고 할게요. 코스트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지금 엄밀하게 설명하는 건 아니고 약간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는 거니까 MRT가 커진다, 작아진다, 그 느낌을 가져가셔야 된다고요. X제를 늘리고 시험장 가면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다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머리가 이게 맑은 아침에 잘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시는데 시험장 가면 안 그렇습니다. 그냥 정신없어. 뭐지 하다가 끝났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동 요인 정도 하나만 볼게요. 이동 요인. 보시면 자, 거기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요인은 뭐 기술 진보라든가 우리가 경제 성장하는 겁니다. 천연 자원이나 인구 증가, 자본량 증가 이런 것들이 바로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게 이제 실업이 감소했다. 그건 이제 안에서 이게 실업이 있으면 요 안에가 비효율적인 점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실업이 감소하면 이렇게 곡선 상으로 가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업의 감소는 곡선 자체는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체는 그대로 이렇게 봐주시죠. 자, 그 정도만 봐주세요. 그 다음에 옆에 유량, 저량, 뭐 인과의 관계, 구성의 오류 하지 마세요. 이런 거 그냥 기본 강의 때 하고 상식으로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에 챕터 2장 수요 공급의 원리 볼게요. 자, 챕터 2장 수요 공급의 원리. 그럼 저거 딴 건 왜 안 합니까?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안 하는 거지. 그럼 하지 말까요? 또 그건 아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수요 공급과 관련해서는요. 자, 거기 12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자, 먼저 수요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하셔야 돼. 자, 수요는 이제 뭐 유량 개념이고 사고자 하는 자신의 의사를 나타내고 뭐 그건 당연히 전제로 보셔야 되고 그 개념에 나와 있는데 참고로 보시고, 우리는 거기 수요 곡선 도출하는 거 거기를 사실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 수요 곡선이 우하형 하는데 시장 수요 곡선이다 하면은 이게 거기 보시면 보이시죠? 세 번째 보시면 시장 수요 곡선 나와 있는데 그게 개별 수요 곡선의 첫 번째 줄에 수평의 합, 그거 잘 보시죠. 당연히 이제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소비량이 많아지면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화살표에 반드시, 그러니까 가격은 똑같잖아. 그러니까 Q로 더해서 정리한 다음
더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수요 곡선은 이것도 이제 다 계산 문제로 나오니까 사실 말은 필요 없어요. 개별 수요 곡선의 수평의 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수요 곡선의 수평의 합이다. 자, 수평의 합이 무엇을 뜻해? 하면 우리가 수평축을 Q라고 쓰잖아. 그러니까 Q로 더한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 몸에 반사적으로 느끼셔야 되는데 Q로 정리해서 더해라. 이거는 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적제 같은 경우는 뭐가 똑같습니까? 가격이 똑같아요? 수량이 똑같아요? 가격이 똑같지. 콜라 가격 감사해요. 알로에가 있는데 제가 가나 여러분들이 가나 소비하는 살 때 가격은 똑같단 말이야. 근데 이제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저거를 알로에 저 음료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사고 싫어하는 사람은 조금 사니까 그래서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소비하려는 양이 다르죠. 이해 가세요? 공공재랑 같이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화살표 보시면 수평으로 합한다라는 것은 각각의 가격에서 수요량을 더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Q로 정리해서 더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예외 그것도 동그라미 치세요. 공공재는 이게 반대야. 공공재는 P로 정리해서 더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 밑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는 뭐 지금 하기엔 그렇죠. 가끔 이제 점수 주려고 나오는데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곡선상의 이동이고 곡선은 가만히 있고 그건 기본적인 그래프 보는 연습이죠. 그 재화 가격 이외에 다른 게 변하면 위에 나와 있듯이 소득, 취향, 뭐 다른 재화의 가격 이런 것들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나중에 이게 수직축이 같냐 다르냐 해가지고 굴절되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까지 사실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수요의 변화 요인 이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자주 출제가 되는 거죠. 별표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살펴보는데 뭐 여기 XJ를 할까요? XJ에 대한 수요 아니면 QX의 수요 이렇게 해서 XJ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등등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득, 매물소득이라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다른 재화의 가격 이렇게 있고 뭐 광고, 인구, 가격 예상 XJ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래 가격 예상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이거랑 같은 거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이건 지금 현재 가격이고 이건 미래 가격이야. 여러분들 지금의 여러분 모습과 뭐 몇 달 후에 여러분 모습 달라요. 지금 이제 수험생인데 그 다음엔 1차 합격한 수험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소득이 변할 때 요걸 봅니다. 이렇게. 자, 밑에 보시면 정상제랑 열등제로 나뉘는 거 아시죠? 자, 정상제, 열등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 부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득이 증가했는데 얘가 같이 증가하면 같은 방향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정상제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이게 탄력성으로 하면 소득 탄력성이 어떻게 됩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정상제가 아닌 다른 거 있습니까? 열등제가 있죠. 열등제. 열등제는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감소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열등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니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냐 작냐가 정상제 열등제고 이제 제로면 소득에 영향 안 받으니까 잘 얘기 안 하는데 그런 경우 이제 뭐 독립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게 XY 관계 이게 두 재화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밑에 보시면 대체제랑 보완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대체제가 느낌이 어떤 거예요? 서로 경쟁하는 관계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느낌이 서로 경쟁, 경합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콜라와 사이다, 뭐 녹차와 커피 이렇게 교차 탄력성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죠. 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 플러스가 되는 거지 플러스. 그쵸? 콜라 가격이 올라갔어. 그럼 콜라 소비량 줄면서 사람들이 사이다 소비를 증가시키니까 같은 방향으로 증가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플러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보완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보완제는 느낌이 뭐야? 약간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야. 같이 소비해야지 덩달아 이런 느낌이라고 그랬습니다. 얘는 교차 탄력도가 0보다 작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뭐 커피와 뭐 프림 이런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 자, 그리고 요거 볼게요. XZ 가격이 앞으로 비싸질 것 같다라고 하면 현재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할까요? 앞으로 일주일 후에 가격이 비싸질 것 같아. 그러면 학원에서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 조만간 일주일 후에 가격이 정상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배 올라갈 겁니다. 겁을 줘. 그럼 지금 당장 결제하라 이 얘기지. 그러니까 얘가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면 지금 당장 소비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가격 상승이 예상시 그러니까 미래 가격이 상승하는 거와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당장 물어보는 것보다 이렇게 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객관식에서도 많이 다룬 것처럼 여기 XZ에 대한 수요는 이렇게 마이너스 뭐 2px 그 다음 플러스 3m 뭐 마이너스 py 뭐 플러스 px의 제곱 제곱이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식을 딱 줬어. 그러면 자, 여기서 요거 마이너스잖아. x의 가격이 마이너스니까 수요의 법칙이 성립을 하는 것이고, 네, 이해 가시죠?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고, 자, 정상제요, 열등제요, 어떤 제와입니까? m이 지금 소득이라고 그러면 소득이 증가할 때 플러스잖아. 이게 로그 쓰면 이게 탄력성이 되는 건데, 이게 정상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탄력성 구하는 것까지 사실은 또 보셔야 돼. 그 다음에 대체 관계입니까? 보완 관계입니까?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어떻게 된다? 보완 관계. 이렇게 되니까 두 개가 보완 관계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완 관계. XYZ는 요거는 XZ 가격이 비싸질 것 같으니까 수요량이 증가했다. 뭐 그것도 반영해서 쓴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다음 이제 공급은 우리 시험에 그닥 뭐 출제 안 되니까 뭐 당연히 뭐 기본 강의 때는 하고 핵심 정리 때도 하는데 넘어가시죠. 자,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토픽은 오케이, 알았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얘가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가 수요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 XZ 가격 이렇게 해서 얘기해요. 아무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변수들이 변했을 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대해서 얘기는 했는데 그때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그게 이제 탄력성이지. 그래서 먼저 탄력성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리고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가격 탄력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먼저 볼게요. 가격 탄력성. 자, 여러분 이거 개념을 잡으실 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관심사가 수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격이 영향을 준다고. 가격이 변했을 때 그러니까 수요량이 변해서 가격에 영향 주는 게 아니라 저 수요함수 식을 생각해야지. 가격이 변했을 때 얘가 어떻게 변해? 소득이 변했을 때 얘가 어떻게 변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함수 자체가 이거잖아. 여기가 충격을 주는 게 이쪽에 들어간다고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는 공식 거기 나와 있는데 우리 계산까지 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자, 뭐 입실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요거 자, 우선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델타 P분의 델타 Q, 그 다음에 Q분의 P 이렇게 해서 나눌 수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음영처리 동그라미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붙이거나 아니면 절대값을 씌워요. 근데 요즘은 마이너스 붙이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이대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 기울기랑 관련돼 있죠. 그래서 기울기와 반비례한다. 역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울기가 똑같을 때 바로 밑에 있죠. 그거 잘 체크하시죠. 수요 곡선이 우하향일 때, 우하향의 직선일 때, 그러니까 기울기가 다 똑같잖아. 그럼 이게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어떻게 위치해 있는가, 그거랑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세요?
자, 우선 구하는 공식 다시 체크하시고 밑에 크기는 자, 밑에 0 무한대막 있는데 1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탄력성이 1, 그거 밑줄 치시고 그걸 단위 탄력적이라 합니다. 그래서 1보다 크면 탄력적이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1보다 크다라고 하면 가격에 되게 민감한 거야. 자, 끝에 보시면 대부분 사치제. 그러니까 사치제랑 그러니까 원래 사치제냐 뭐 필수제냐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소득 탄력성 가지고 하는 건데 가격 탄력성도 관련이 좀 있어서 거기다 넣은 거야. 그래서 대부분 필수제들은 비탄력적이고 사치제에 가까운 것은 탄력적이고 그리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평선이 돼 기울기와 예외적인 특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래프로 나타낼 때 자, 예외적인 거 한 3개 정도만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 있는 걸로 하면 수직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여기가 가격입니다. X제 가격, 여기가 X제 소비량이야. 그러면 X제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해도 소비량이 변하지 않으니까 빵! 이렇게 되고요. 자, 수요 곡선이 수평이 되면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무한대로 증가하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가 됩니다. 그리고 탄력성이 1일 때가 이제 또 많이 물어보는데 1일 때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각삼곡선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탄력성이 1 이렇게 되는 거 같이 머릿속에 살짝 넣어 두시죠. 그 정도 봐주시고 자, 우하향하는 경우에 이게 위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그림이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저기는 QX 여기는 PX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 계산하는 거 많이 출제되는데 출제 포인트가 여기에서 탄력성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A점에서 구하세요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이게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아니면 요거 비례 똑같으니까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요. 아시죠?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듯이 분모분의 분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A에서 이쪽으로 올라간다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 정리하면 A점에서 가격이 상승하면 P가 상승하고 아니면 QX가 감소하면 탄력성은 커져요, 작아져요? 분모분의 분자 하면 당연히 커지는 거 알 수 있죠. 아니 직관적으로 봐도 딱 들어맞는 건 아닌데 아니, 가격이 비싸지고 소비를 잘 많이 못하는 거 사치제에 가까워요, 필수제요? 사치제잖아. 그러니까 탄력성은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 느낌이 같이 이렇게 있어야지 이게 뭐 암기해서 그거 안 돼. 시험장 가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학은 오픈북해도 소용없어. 여러분들이 이거 들고 가서 시험 소화를 못 시키면은 펼쳐놓고 하세요. 시간이 급박하다니까 거의 막 40문제를 막 40분도 안 풀더라고. 막 시간이 없으니까 30분까지 풀고 대략 한 10문제는 찍고 이러는데 언제 책을 찾아봐. 그러니까 이거는 머릿속으로 완전히 자기가 몸으로 체화를 시키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걸로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자꾸 이제 면가락 고민 메일이 많이 와요. 지금까지 뭘 하셨어요? 아무튼 근데 면가락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책은 없어. 그냥 하는 데까지 하는데 출제 포인트 잡아가지고 그거를 기출을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뭐 사실 다시 계획을 세우셔서 안 될 수 있지. 그러면 이제 또 근데 또 그럼 또 2차부터 공부하더라고. 또 그러면 안 돼요. 시간이 내년에 시험 본다 그러면 또 시간이 많아 보이죠. 그래서 막 2차 수업 듣고 하다가 또 한데 안 돼. 우리 시험이 지금 모든 자격증 시험이요 다 경쟁률이 올라갔어요. 근데 경쟁률이 올라간 게 뭐 회계사도 올라갔고 우리도 올라갔고 뭐 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올라간 게 작년하고 비슷하고 재작년하고 비슷할 수 있는데 이 퀄리티가 다르다니까. 시험 응시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경쟁률 비슷한 거 아니야? 아니야. 5년 전하고 제가 봤을 때 10년 전하고 이게 노무사도 그렇고 간평도 그렇고 응시자가 뭐 예를 들면 한 3,000명 했다 그러면 예전에는 약간 이제 한번 해볼까 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요즘 그런 사람은 싹 빠졌어요. 빠지고 아니면 이제 늘거나 제대로 목숨 걸고 하는
요즘 뭐 취업도 안 되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네, 각 학교 다닐 때 그 장학금 받는 애들, A+ 받는 애들만 다 시험장에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뭐 할 만큼 그게 아니고 시험 되면 이것도 되게 다행이다. 그리고 열심히 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긴장 더 하시고 하셔야 돼. 그 수준 자체가 노무사는 난리도 아니더라고. 노무사 강의하는데 한 5년 전과 지금하고 수험생들의 퀄리티 수준 보면 오유, 막 이거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평도 당연히 그렇죠. 모든 게 다 그래 요즘. 그러니까 제대로 하셔야 돼. 제대로. 자, 넘어갈게요. 뭐 사실 뭐 한 끗 아닙니까? 회계나 경제에서 그냥 이게 탁 해서 좀만 어렵게 내면 그냥 바로 꽈락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예, 그래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셔야죠. 자, 그래서 15페이지 가보시면 수요 곡선이 직각상 곡선일 때 그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거 체크 잘 해주시죠. 그냥 요거야, 요거. 요거 탄력성이 항상 1일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야. PX랑 거기는 X로 되어 있지만 저는 QX로 할게요. 이게 뭐 A로 하지 말고 상수라고 할까? 그냥 A로 합시다. 책대로 해서. 이렇게 상수. 아니면 10이면 1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PX랑 QX를 곱한 게 뭐야? 지출액 아니겠습니까? 소비자의 지출액이 우리 간평시험에 자주 나왔죠. 내가 휘발유에 지출하는 금액이 5만 원 넣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뭐 5만 원으로 일정하면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항상 1이다. 그거랑 같아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출액이 토탈 익스펜디처 기업의 총 수입액이야. 이게 O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PQ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림으로 다시 정리하게 되면 여기가 Q고 여기가 P잖아요. 이렇게 수요 곡선이 직각상 곡선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가격이 5만 원일 때는 그냥 1리터만 넣게 되고요. 이 면적이 총 지출 금액이야. 가격이 만약에 1만 원이 됐다 그러면 5리터 넣어주세요. 이렇게. 요 면적이 일정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네, 가격이 변해도 총 수입, 총 지출이 일정한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요 위에 지수 가지고 표현합니다. 이게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럼 탄력성이 항상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써볼게. 거기에도 밑에 나와 있는데 QX는 어떻게 됩니까? A는 주어져 있고 PX 이렇게도 쓰고요. A 있고 PX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잖아. 이거 잘 보세요. 이거 QX로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P가 1, 2 내려갔고 PX분의 A가 됐죠. 이 지수 법칙에 따라서 이 PX분의 1은 마이너스 1승입니다. 그러면 얘가 바로 탄력성이야. 원래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이 이어서 1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수요 곡선 상황에서는 자, 밑에 체크해 주세요. 수업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돼요? 가격 탄력성은 1이죠. 항상. 소득 탄력성 어떻게 돼요? 빵이지. 왜요? 여기 소득이 없잖아. 소득이 있어야지 소득에 영향 받는데 없다는 건 영향 안 받는다는 거야. 교차 탄력성 어떻게 됩니까? 다른 재화의 가격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없으면 영향 안 받는 거야. 그래서 빵 이렇게 됩니다. 자, 뭐 베이징 뭐 동계올림픽이 이 X제 소비에 영향 미쳐요, 안 미쳐요? 없잖아. 그러니까 뭐 그냥 뭐 걔네들이 반칙을 하던 편파 판정을 하던 그냥 나랑 영향 안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수험 시간인데 괜히 뉴스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봐서 뭐야 뭐 화내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죠, 지금. 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똑같아. X제 구입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예산성 가지고 우리 많이 봤었죠. 그래서 그것도 요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거기 보시면 M이 소득인데 M 앞에 이것도 A 앞에 1 이렇게 생략된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사실 뭐 그런데 거기 소비자들을 몇 개 그룹으로 나눌 때 이거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모든 시험에도 나온 적이 없다고. 그러면 이거 빼야 됩니까?
아니 뭐 근데 교과서에 있긴 해요. 미시경제학 제일 유명한 이중국 교수님 책의 연수 문제로 있는데, 근데 이걸 해가지고 그룹을 나눌 때 여러분들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비중이 중요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야 저런 것도 하나보다, 제가 봤을 때 필요 없는 거지. 왜요? 당장 시험 보는데 나온 역사가 없는데 그걸 해야 됩니까? 지금 나온 것도 제대로 못하는 마당인데.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를 가려주는 것이고, 이걸 뺄 것까지 아니고 그냥 뭐 지우지 마시고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 위주로만 잘 보시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지수 함수 형태일 때 그거 별표에서 체크해 주시죠. 자, 참고. 이거를 위에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밑에 거 참고해서 그거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예, 아시겠죠? 근데 그거까지는 해야 돼. 이해 됐을 거라고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수요 함수가 우리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A 상수 의미 없고 P의 마이너스 알파, 이거 직접 계산해보면 알파가 나오거든. 근데 지금 시험에 앞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1이 생략된 거잖아. 그러니까 탄력성은 알파로 항상 일정하다. 그렇게 가고 넘어간다고요. 아셨죠? 자,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야. 생산함수 얘도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죠. 노동의 알파, 자본의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게 바로 탄력성이야. 요거 바로 이게 바로 탄력성입니다. 무슨 탄력성? 노동 위에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 탄력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에 대한? 생산에 대한 노동의 탄력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베타는 자본 탄력성. 자, 화폐 수요까지 연결합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몰의 화폐 수요까지 연결을 하게 되면, 여러분 루트 속에 들어가 있는 거, 루트는 2분의 1이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P도 P, 여기다 실질 변수로 이렇게 P를 쓰기도 하는데 여기다 그냥 책대로 합시다. 이렇게 놓고 이 R 그 다음에 BY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한 탄력성 계산하세요. 그럼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리를 하시죠. P 이렇게 있고, 자, B에 어떻게 돼? 루트 속에 다 들어간 거야. 2분의 1 Y의 2분의 1, 그쵸? 요거는 2는 이제 의미 없으니까 지워버릴게요. 그냥 루트 2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냥 쓸까요? 그럼 2분의 1. 그 다음 요거 R 있잖아. 이건 어떻게 됩니까? R에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분모에 있으면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죠. 지수의 법칙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거 소득 앞에 붙어 있으니까 이 소득이야. 이거는 저 화폐 수요에서 소득 탄력성. 화폐 수요에 대한 풀네임으로 쓰면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렇게 되는 것이고, 2분의 1. 그 다음에 얘가 뭐야? 얘가 2분의 1이잖아요. 마이너스 붙어 있네. 요거 이자율 탄력성이죠. 이자율이 음수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자율 탄력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시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기본 원리를 활용해서 좀 확장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이쪽으로 올게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는 방식과 뭐 계산하는 방법 했는데, 언제 탄력성이 커지냐, 이렇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질까, 요게 살짝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자, 16페이지 위에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끝에 클수록 탄력적 있는데, 자, 전부 다 대체제가 많을수록 밑줄 치세요. 많을수록.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밑줄 치고, 밑에 사치제 성격이 강할수록 탄력적이고, 강할수록 측정 기간이 길수록, 그러니까 단기보다는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클수록 다 있죠. 하나만 작을수록이지. 뭐요? 분류 범위가 좁을수록. 그거 하나 암기하시죠. 원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이해는 했다 생각하시고 바로바로 탁탁 튀어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판매자의 총수입,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요거 관련해서 하는 겁니다. 밑에 그림은 이해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그거 할 시간 없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 풀 때 어떻게 풉니까? 아니, 이렇게 푸시면 되지. TR은
P 곱하기 Q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가격을 올린다라고 할게요. 우리 학원이 자 올해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수강료를 2배 올리겠습니다. 뭐 그렇진 않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올렸다고 합시다. 올리면 우리 학원의 판매 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걸 봐야 되는데 실제 문제 풀 때는 요식 하나만 보시면 돼요. 오른쪽에 변화율로 있는 걸로 원래 해야 되는 건데 화살표 길이로 표현을 합시다. 가격을 올렸더니 수강생들이 뭐 하는 거야 강의 퀄리티는 안 올리면서 가격만 올려 이렇게 되면 그럼 판매 수입이 오히려 줄어요. 아시겠죠? 만약에 가격을 올렸어 근데 소비량이 수요량이 조금 감소했어. 가격을 올려도 프라임의 학원의 강의는 들을만해. 뭐 이렇게 되면 그냥 열심히 와서 듣는다고요. 그렇게 되면 판매 수입은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언제 학원에서 가격을 인상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아니면 언제 가격을 인하하는 할인 이벤트를 하는 게 좋습니까? 하면은 가격을 올렸을 때 판매 수입이 증가하는 게 목적일 경우는 이 경우잖아. 가격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해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때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 때 그러니까 이게 뒤에 독점에서 가격 차별과도 관련되는 거죠. 가격 탄력성이 작은 거니까 가격에 민감합니까? 덜 민감합니까? 덜 민감하지. 우리가 사치제 같은 경우는 그거 없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잖아. 그러니까 가격에 민감한데 필수제는 꼭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 때 그러면 가격에 덜 민감해요. 사람들이 민감시 이겁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 때는 가격을 인상하면 이게 바람직한 선택이라니까 총수입은 증가 이렇게 된다고요. 네, 이해 가시죠? 가격 탄력성이 작으니까 탄력성이 되게 가격에 민감해. 그럼 거기다가 가격을 만약에 올려버리면 오히려 안 되지. 그러니까 언제 가격을 인하해야 됩니까? 그럼 가격에 대한 민감성이 클 때는 가격을 낮추면 우리가 박리담배 비슷하게 가격을 조금 낮췄더니 가격 단위당 손해는 보지만 거래량이 되게 많이 증가하면 판매 수입은 증가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 푸셔야 돼. 밑에 그림은 이제 그래프 보는 연습하는 거로 우리가 기본 강의 때는 하는 거지 뒤에 가서 뭐 그래프 그거 갖고 문제 풀 일 없어요. 시험장 가서도 아니야. 그냥 딱 보면서 그냥 바로 이게 나와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증가율의 근사치를 구하는 방법은 곱하기는 더하기고 그 적용 사례 잘 체크하세요. 판매 수입도 이제 변화율로 표현하고 명목 환율 변화율 이거 뒤에 구매력 평가서를 할 때 하죠. 교환방 정식도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죠. 변화율로 하는 거는 곱하기는 더하기, 나누기는 빼기 보시죠. 자, 그 다음에 탄력성 할 때 수요 가격 탄력성만 잘 보시고요. 기타 탄력성은 이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 탄력성, 여기 나와 있는 교차 탄력성, 거기 보완제냐, 열등제냐, 뭐 대체제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의 응용 나와 있는데 요거는 좀 잠깐 쉬었다 들어갈게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파트 원하는 파트 목표하는 데까지 쫙 나가고 쉬려고 하는데 보통은 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우리는 늘 칠판 한 바닥 쓰면 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여기 너무 앞서가긴 했는데 빈칸이 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쉬는 거야 하면은 칠판이 가득 차면 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론 강의를 다 할 거야. 근데 이제 중간에 조금 모자랄 수 있거든요. 근데 다음 주가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확 달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한 5시 반 정도까지만 오늘 끝내고 혹시나 한두 시간 좀 모자르면 그건 다음 시간을 넘길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수업할 때 그거 마저 조금 하면서 OX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2주 동안 그냥 이 책을 그냥 달달달 해서 복습만 하셔도 그냥 경제학 할만 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바로바로 복습하세요. 쉬는 시간에 뭐 하시라고요? 계속 보세요. 계속 보고 밑줄 치고 그냥 그림도 그리고 연습장에 하고 계속 해야 돼. 이게 자꾸 반복하면서 숙달하면서 잘 있게 되는 거지. 그냥 한번 잘 정리해놓고 컬러풀하게 형광펜을 해놨다고 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보고 또 보고 수십 번. 그래서 몇 회독 해야 됩니까? 또 메일로 물어보는데 몇 회독은 이거 거의 한 50회독 하셔야 돼. 근데 50회독이 오늘 수업 들으면서 한번 받고 쉬는 시간에 또 보시고 집에 가서 또 보시고 바로 3회독 된 거잖아.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왔을 때 또 보고 그럼 이것만 해도 거의 한 5회독, 10회독 되는 거니까 이게 딱 우리가 이제 공부 자세 잡고 책상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시로 계속 들고 다니면서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뭐 회독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무한 회독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